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제가 살펴볼 부분은 오랜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 IGA Works, 이 마케팅 클라우드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앱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오늘 살펴볼 앱은 바비톡이라는 앱이에요. 성형시술,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예약, 성형 어플인데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IGA Works라는 서비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같이 보면서 혼자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관점을 어떻게 좀 더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IGA Works를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저처럼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앱을 검색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바비톡 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내 고객 분석, 그다음 경쟁 현황 분석, 그다음 유저 동선 분석, 그다음에 매체 전략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IGA Works라는 곳에서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내 고객 분석, 즉 고객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 현황 분석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저 동선 분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엔 유저가 어떤 행동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 고객 분석의 프로파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 프로파일이란 뜻은 프로필에 해당하죠. 그래서 내 고객들이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고객들은 어떤 연령대를 이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프로필을 보도록 해보면 미처 몰랐던 바비톡 사용자 라이프 사이클 살짝 엿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비톡 사용자 가운데 사회초년생은 15.7%고 직장인은 43.9%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있죠. 2024년 4월 안드로이드 OS 기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 OS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어쩌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쓰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 오늘 보는 어플이 바비톡이라는 성형 시술 앱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가 뭐 성형하고 시술에 관심이 있고, 또는 30대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아이폰을 많이 쓰겠구나 이런 직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직감들을 한번 오늘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톡 사용자 가운데 안드로이드, 오늘은 안드로이드 OS죠. 그럼 안드로이드란 뜻은 뭐냐? 즉, 예를 들어서 뭐 LG 스마트폰이나 뭐 샤오미 스마트폰이나 대표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라는 뜻은 삼성 스마트폰을 좀 더 많이 거기 내에서 고객들의 프로필을 살펴볼 것이다. 이 IGA 웍스에서는 아이폰 관련된 데이터는 아직 특정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드로이드 부분만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스테이지, 즉 우리가 전체 라이프 주기, 고객들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다음 나가는 이 전체 사이클을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라이프 스테이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비톡 사용자 가운데 직장인이 43.9%고 그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취업하고 나서를 사회초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대학생도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다음 수험생도 있고 중고생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과거에는 중고생이 그렇게 성형이나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지만 요즘엔 성형이나 시술에 대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다음 분포, 그다음 사람들 인식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성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쌍꺼풀이나 이런 수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회 현상도 있었지만 요즘엔 그런 사회 현상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 바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서 중고생들도 이 성형하고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유아 부모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 여기에서는 주로 부모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신생아나 유아 부모가 주로 이 성형하고 시술 앱에 해당하는 이 바비톡을 많이 활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부모, 초등학생 남녀 부모가 많이 활용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라이프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43.9%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다 20%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체 5개의 군, 5개의 카테고리, 신생아 유아, 그다음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부모, 전업주부, 워킹맘을 다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빨간색 부분 라이프 스테이지 간 중복 고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신생아 유아 부모와 초등학생 부모가 겹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기 위에서도 살펴보면은 사실 중고생이 대학생이랑은 분류가 되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면서 직장인인 사람들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보시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혼인, 연애 상태에 따른 데이터를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기혼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기혼과 미혼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는 없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은 미혼 데이터에서는 연애 중인 사람이 20%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음이 나머지 한 79.5%를 차지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비톡이라는 이 성형이나 시술 관련된 앱을 결혼을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혼인데 이혼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과연 이 기혼에 포함될지 또는 미혼에서 이 알 수 없음에 포함될지 이거는 데이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비톡 사용자, 그들의 거주 지역, 그다음 자산 지수, 관심 분야 파헤치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비톡 사용자, 전체 모바일 사용자 대비해서 서울 전체 거주 고객이 32.8%나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 서울에서도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 거주 고객이 3.9%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3.9%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회사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바로 A/B 테스트죠. 자, 여기에서 강남구가 3.9%고 서초구가 3.7%, 송파구가 2.2%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가장 낮은 건, 자, 다른 구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5개 구가 있을 때 송파구가 2.2%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강남구와 성파구를 한번 A/B 테스트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9%란 수치와 2.2%란 수치가 과연 최상위, 이 최하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냥 이 1위와 5위까지의 이 차이가 미비한 차이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27%나 차지했네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뭐 2.8%, 2.6%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3위서부터는 굉장히 뚝 떨어져요. 인천광역시부터는 6.8%, 그 다음 대구광역시는 3.7%, 나머지는 이렇게 알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구별로, 시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자산지수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산지수 1등급 상위 5% 고객은 6.4%고 2등급 자산 상위가 5%부터 10%이 사이에 있는 사람은 4.3%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산 등급이 5등급인 사람들,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등급으로만 살펴보기에는 회사에서 생각해 봤을 땐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산 1등급이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마다 이 자산지수 1등급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인 사람을 자산지수 1등급으로 할지 또는 1억에서 뭐 5억까지를 1등급으로 할지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산지수 등급 1등급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2등급을 뭐 5천만 원에서 1억인 사람들, 그 다음에 3등급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사이로 이렇게 규정을 스스로 한번 지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6.4%라는 게 얼마나 근거가 높은지, 그리고 6.4%란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A/B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6.4%인 사람들한테 모든 수익이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바비톡의 회사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등급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45% 정도 되는데, 5등급인 사람한테, 자산지수 5등급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A/B 테스트를 실행해서 뭐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또는 1등급인 사람들한테 뭐 이벤트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할지. 예를 들어서 1등급인 사람들이 1억,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억 정도 소비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5등급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 그러면, 자, 40%에 해당하죠. 그리고 1등급인 사람은 6%라고 할게요. 6%에 해당하죠. 그럼 이게 보면은 40%에 6%. 그럼 이게 한 6, 7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등급인 사람이 1억을 써요. 그럼 7배에 해당하는 이 5등급인 사람들. 아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7배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700만 원 정도 소비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1등급인 사람은 한 명만 소비를 해도 1억이 발생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바비톡이라는 회사에서는 1등급인 사람들한테 좀 더 이벤트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것처럼 사실 퍼센트가 그대로 사람 수를 대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여러 번 수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어,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실제 얼마만큼의 수익, 사실 이 수익이 그대로 1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1억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뭐 세금이 떼는 거나 그런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모, 뷰티 관심 유저,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심 유저, 식료품점 쇼퍼 비중이 높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비톡이라는 이 모바일 사용자 대비 바비톡 사용자는 외모나 뷰티 관심 유저 관심도가 60.3%, 그리고 인테리어 관심 유저는 33.8%, 그리고 식료품점 쇼퍼는 27.0%, 이 정도 높다라는 거. 이게 보시는 게 뒤에 이 숫자가 중요해요. 60.3%,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그냥 60.3%.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00%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퍼센트, 이 뒤에 P가 없는 경우에는 도합해서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어가죠. 60.3%, 22.9%, 22.8%. 이게 즉 이 뒤에 P가 붙은 이유는 상대적인 퍼센트에 해당해요. 즉, 전체 사용자 대비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바일 사용자 대비해서 외모는 60.3의 P, 그리고 인테리어 관심 유저는 33.8P, 8%.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전체 모바일 사용자 대비해서 60.3%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모 뷰티 관심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뭐 페르소나 관심도 고객을 하나로 규정 지을 때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정의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외모 뷰티 관심 유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관심 유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내 고객 페르소나 비율은 66.6%고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페르소나 비율은 6.3%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인테리어 관심 유저는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 고객 페르소나 비율은 55.2%고, 그다음에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페르소나 비율은 21.4%.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전체 사용자 대비로 했을 때는 이 페르소나 관심도가 식료품점은 27%밖에 안 되겠지만 27%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예요. 이 P가 포인트를 해당하는데 내 고객 페르소나 비율은 73.2%, 그다음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페르소나 비율은 46.2%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데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 대비 이 퍼센트 포인트를 보시는 걸 좀 더 관심을 두시면 좋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모 뷰티에 상대적으로 많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충성도 데이터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충성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비톡 사용자 중 성형정보 성형외과 앱으로 바비톡만 사용하는 고객 비율은 58.6%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고 바비톡이라는 하나의 앱만 사용하는 고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58.6%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편 바비톡의 사용자의 35.9%가 바비톡 포함 총 2개의 앱을 사용한다. 4.8%가 총 3개의 앱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비톡이라는 회사 측면에서는 이 58.6%의 고객을 좀 더 많이 늘리고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 58.6%의 고객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꽉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35.9%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즉, 총 2개의 앱을 사용하는데 바비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또 다른 앱의 사용자를 바비톡한테 이렇게 유입시키는 거. 바비톡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4.8%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4.8%를 35.9%로 이렇게 상승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비톡 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헤비 유저와 앱 사용 시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앱 사용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앰플리튜드나 뭐 앱 사용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사용자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미들 유저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서도 뭐 인액티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액티브하다라는 건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액티브라는 건 액티브의 반대죠.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선 기준을 뒀어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비톡을 설치는 했으나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인액티브 유저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게 83%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바비톡 내부적으로는 이 83%의 유저를 어떻게 보면 헤비 유저로 끌고 오는 게 가장 큰 미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관여도 기준도 돼 있죠. 어떤 게 헤비 유저인지, 그 어떤 사람들이 미들 유저인지, 어떤 사람들이 라이트 유저인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다 놔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좀 많으면 헤비겠구나, 좀 적으면 뭐 미들이겠구나, 이런 형식으로 기준을 애매하게 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관여도 기준, 아까 저희가 프로파일 봤을 때, 자, 사회초년생과 직장인, 그 다음 이 중복 기준, 이 중복 고객에 대한 것도 봤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이혼 고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산지수, 이거에 대한 등급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선 퍼센트로만 나와 있지만, 이 퍼센트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금액적인 측면으로, 연봉이나 좀 더 상세한 기준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부화시키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로 그걸 이벤트로 A/B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 바비톡 앱 사용 시간으로 보는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비중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경쟁 현황 분석과 나머지 충성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바비톡 앱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IJ 웍스에서 관심 갖고 있는 다른 앱이 있으시면은 한번 데이터 분석을 다방면으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미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앱을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앱에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유저를 분류해 놨는지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툴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